전미 소고기협회가 미국의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무역 대표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30개월 이상 원령의 소고기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일본, 타이완은 비슷한 제한을 이미 해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We have our mainstay customers like Japan and Korea, like we've always had, but these new emerging regions are really helping drive demand. 한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도 광우병을 우려한 여론 속에 생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협상 끝에 한미 간 이루어진 협정이지만 미국에선 해마다 이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꼽아왔습니다. 올해 통상정책 보고서에도 육류와 가금류 규제, 감자 등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이 주요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상대국의 규제나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관세 부과에 부실이 될 수 있습니다. They do it with higher tariffs. They do it with these sneaky kind of non-tariff barriers like the VAT. 다만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한국민의 거부감이 큰 데다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서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근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이 넘은 소고기를 한국에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광우병 우려로 30개월이 안 되는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한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 한우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요. 현재 수입하는 소고기 중 절반이 미국산인데요. 내년부터는 관세율이 0%가 돼 수입이 더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붙기 시작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있을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이게 더 큰 걱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 이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편 관세 계속 취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보편 관세 형식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처럼 점차 품목 수도 많아지고 대상국들도 확대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향성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를 도입하는 거, 관세를 부과하는 거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준다면 관세 예외 조치를 또 단행해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 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앞서 김양순 기자 리포트가 있었는데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어떤 좀 작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셨던 질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미국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에게는 어떤 요구사항을 가질까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이 아닌 예외 대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를 또 가지고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